야권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비전인은 온몸이 비전인 비만 전문 배추도 선생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부동산, 청년 그리고 민생경제 이 네 가지 순서로 가겠습니다. 안보, 부동산, 청년, 민생경제 안부, 청민 순서로 가겠습니다. 일단 안보부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인 보수층 그리고 청년층의 강한 소구력을 갖는 게 그래도 안보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은 사실 이런 거 좀 방향 잡아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한미군이 지난 24일에 밤늦게 우리 국방부를 정면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냈었죠. 그런 성명 우리는 사과한 적 없다. 사과할 일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미 국방부의 지시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메시지였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내용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접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바로 주한미군에서 2년 이상을 근무했던 바로 카투사 출신입니다. 캠프 험프리스 그다음에 캠프 용산 모든 곳에서 근무를 했던 실제로도 오산 에어베이스를 다 방문을 했고 또 UH-60 바로 블랙하크 이 또 작전 사령을 또 했던 저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1994년에 북한의 영변 핵 도발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뭐 경수로로 이제 전환이 되곤 했습니다만 그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제가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을 거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긴장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미국의 체인 오브 커맨드 명령 체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제가 국방부 자문위원 또 육군 발전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명쾌하게 깨뚫고 있는데 안 하신 게 뭐예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 24일입니다. 24일 바로 24일 날 서해 공중훈련과 이제 관련돼서 그 이제 공중훈련은 그 이전에 있었죠. 이전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바로 이제 16일과 18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미군이 이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출격한 미 F-16기가 훈련용 미사일이 아닌 실전 미사일을 장착을 한 채 바로 이 동해와 그리고 남해 그리고 이제 서해까지 기동을 했어요. 실무장 기동 훈련.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 미국이 제안하기로는 한국도 함께 해, 일본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국 빠졌잖아요. 미일만 했잖아요. 미일만 갔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미일은 그리고 또 오산 에어베이스에서 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미군기는 우리 땅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주한미군과 주한공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주한해군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방위, 북한의 도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이 군사적 위협 등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동참을 안 했다. 1번.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대목인데 16일, 18일 기동을 하면서 서해 이 이른바 이 공해상에서 이른바 어느 쪽의 식별구역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 공중 식별구역도 아니고 이 중국의 공중 식별구역도 아닌 곳에서 대치를 합니다. 카디지에 살짝 가까이 갈 뻔했다. 갈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대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발끈하면서 왜 그런 장면이 연출됐느냐. 미국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이제 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이 사과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대변이 일부 사실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C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 대변인이 그에 대해서 사과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로 안다고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 국방부 대변인이 여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반박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 이것도 사과할 일 없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그렇죠. 제이비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별 4개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4개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자꾸 한국이
아이고 주한 미군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만 뭔가 주한 미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듯하자. 주한 미군 사령관은 그럼 별 3개로 해버릴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상당히 지금 우리가 한미 관계가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이비어 브런슨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뭐 여러 명들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얼굴 표정을 보세요. 마치 외모는 마이클 조던을 닮은 듯하지만 매우 단호하고 또 확고한 그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지나가다 한번 봤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커요. 예.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인데 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무슨 뚱딴지 같은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밤 10시에 나왔습니다. 밤 10시에 메시지가 사실 왜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게 시각을 따져보니까 미국 워싱턴 DC 기준으로 오전 8시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 말씀드립니다. 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주한 미군 사령관의 이런 공식 발표 내용은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상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정말 이 활력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른바 팍스 TV의 이 앵커 출신인데 턱걸이 막 50개씩 하고 그렇죠. 예. 막 이런 사람인데 웬만한 군인들도 못 따라합니다. 예. 근데 피트 헤그세스 등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피트 헤그세스의 이런 것들을 그럼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고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점에서 벌써 우리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미국의 복수 외교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브런슨 사령관의 심야 성명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명확한 메시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복수의 취재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인 오브 커맨드 바로 명령체계도 이게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냥 자의적으로 개인 의견으로 발표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미일이 기동을 했는데 우리가 참여 안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을 무슨 침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영공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미일이 협력을 하는데 우린 참여 안 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을 위협하러 가고 중국을 치러 가는 거면 그건 다른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뭔가 우리 쪽에 항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또 이런 걸 기동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또 본다는 거죠. 그것이 뭐 중국에서 연락을 한 사람이 뭐 싱하이밍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뭔가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입김이 우리 국가안보실에 작동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입김이 우리나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작용을 했을 것으로 미국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매일신문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저도 납득이 안 됐어요. 우리가 미일이 기동해서 중국과 대치 국면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다. 왜 그랬지? 그럴 이유가 있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서해 구조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겨우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야 조금 얻어낸 게 있을 정도면 이건 기동을 안 했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미국은 지금 불쾌할 거예요. 불쾌하죠. 제가 아는 미군도 그렇지만 미국은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은 군입니다. 미국은 안보예요. 미국은 군 빼면은 시체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면 미국은 이 군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거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안보 이 협력을 위해서 미 공군기관 미국은 돈이 안 듭니까? 돈이 들죠. 그걸 기동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도사님 뒤에 손님들이 있으니까 좀 템포 빨리 가져갈게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국방부 숙청 그러니까 계엄 때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뭐 그랬다는 의혹 등으로 주요 요직에 있던 군인들이 숙청이 되고 북한을 중시하는 이 정권의 수능적인 인사들이 군 주요 보직을 맡은 점을 미국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재와 분석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 국무부 핵심 인사들이 방한해가지고 손현보 목사 만났고 그 다음에 또 김장원 목사도 만났고 이런 부분도 이런 기류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나아가서 도사님이 일단 그 안보와 관련해서 야당에 비전하고 팁을 좀 주신다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야권에서 메시지를 내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메시지가 생각만큼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제가 항상 우리 이동재 앵커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 안경이라고 해요. 두 가지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안보, 그다음 경제거든요. 이런 안보에 대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안규백 장관을 경질하라. 이런 정도. 지금 안규백 장관은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입니다. 저도 이 정도의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든 뭐 국방부 차관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야 돼요. 의원들 단체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용만 많이 보도되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매일매일 아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내야 된다.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카디즈냐 차디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에 절대 균열이 있는 이런 따위의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안규백 장관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전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하나 있고 부동산으로 넘어가는데 부동산 조금 짧게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경자유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농지까지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뭐 다주택 그 전에는 뭐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하던 이제 농지까지 문제를 삼고 나섰는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영세 2세 때 농지사들인 게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강남집은 위험자산이다.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다라고 밝혔던 대통령의 경제 멘토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에 갭 투자로 청담동에 60억 원대 신축 아파트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분이 재산 신고 75억 원으로 했는데요. 그 청담 르엘 아파트거든요. 이거 실거래가만 따져도 신고액보다 44억 정도 더 많습니다. 60억 원대로 나왔으니까 최소 이것만 따져도 120억 원대다. 여기다 본인과 아내 차남 명의로 서울 영등포 종로구와 경기 성남 안산 화성 남양주시에 많기도 하네. 아파트 지분과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을 32억 원어치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양평군과 남양주시 에도 밭과 임야, 도로를 5억 원어치 갖고 있습니다. 진짜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잘 공략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가적으로 따지는 방법이 뭐냐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도 맞물려 있겠죠.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한주 경제인문사회 이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브레인이에요. 브레인이죠. 브레인조차 지금 이게 부동산 쇼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투자 대단하던데요. 진짜. 아니 보십시오. 이게 진짜 무슨 뭐 강남에 이 재건축한 그 삼익 아파트인가 이게 재건축된 청남 러엘은 그렇다 치고 지금 아내 본인 차남 명의로 서울, 영등포, 종로구, 성남, 안산, 화성, 남양주 상가, 근린생활시설은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공장까지. 공장은 왜 투자를 했죠? 공장이요? 그리고 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양평군하고 특히 양평군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중적으로 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시까지 다 남양주도 옛날에는 지금은 파주 운정이 있지만 뭐 남양주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다 논밭이었어요. 근데 바깥이면 제일 이 빡치는 게 뭐냐면 도로를 5억 원어치. 도로가 투자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로가 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 때문에 부동산에서 최고 난도가 이 도로 투자인데 한 사람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이찬진 이씨네. 이동자죠. 하여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봉천동 도로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자 정원호부터 짧게 우리 가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정원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지금 68년생인데 태어나자마자 여수의 이 논밭 600평 그 이야기죠. 그죠? 이거를 이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토지등기부등본에 정원호 이름으로. 영세인데 영세에서 2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영세 한 번, 영세 논, 2세 밭. 그렇게 그렇죠. 논이고 밭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지금 예. 바꾸지 마세요 하면 보시면 여수군 소라면 예. 여기 현천리의 921번지인데 예. 아직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아직 예. 보유하고 있어요. 현천리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등기인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른바 이 정원호 측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예. 당시에 이 종중 땅을 예. 이렇게 등록하는 것은 장손에게 등록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기록만 우리는 기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57년간 이 0세 때부터 2세 때부터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영농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SNS에다가 폭풍 SNS를 올려서 아이고 농사 안 지어요? 그런데 왜 토지가 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요? 예의가 없어. 다 강제 매각해버려요.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럴 이야기가 아닌 것이 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버젓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땅이 있는 건 뭡니까? 자,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설사 이것이 뭐 종중의 땅이 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1999년에 토지정리법, 토지매매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뀝니다. 경자유전으로 바뀌어요. 법에 껑쩌 요티엔 이 중국어로 하면 중국 이야기가 오늘 좀 초반에 나왔으니까 껑쩌 요티엔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법이 이 바뀌기 전에라도 소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서울시장에 나가는 정원호라면 이렇게 해야죠. 아, 죄송합니다. 일단.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여하튼 법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여러분 이 정서적으로 또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적절치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지만 이건 법이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 그렇죠. 김재섭 도봉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거죠. 이거 지방선거 이번에 시즌이잖아요. 그 이번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원호 구청장의 이런 뭐 태도라든지 이번 뉴스 이거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제는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정원호 구청장은 그냥 대통령이 뭐 홍보해준 그 선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 뭔가 본인의 관련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부터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정원호 성동구청장.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이한주 이사장인데 적어도 이한주 이사장이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한주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 의지를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보좌해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사장이 지금 관련된 재산의 구성이 이 이른바 내로남불이잖아요. 이 이한주 이사장이 대통령에게 뭔가를 조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버라이어티예요. 지금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그러면은 적어도 이한주 이사장은 근데도 지금 뭐 본인이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강남 아파트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나는 벌었지만 본인을 이래놓고 이러면은 내로남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도사님 이제 우리가 컨셉을 맞춰가야 되니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야권이 그러면 비전을 가지고 이걸 딱 접근을 하고 지적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내놔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 우리가 터치 방송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정책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것? 정원호를 위한 것인가? 이한주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공급은 빠져 있고 공급은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폭풍 SNS가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테러 당하고 병상에서 일어서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대전은요 박근혜입니다. 대전은요 이랬거든요. 지금 이야기될 것이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이 공급은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공급은요. 결국 수도권은 공급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자꾸만 지방 강조하는 게 수도권 이 부동산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지방 이야기하는데 지방에 뭐가 있어야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에 미분양이 있죠. 천년 만년 임기를 집권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이 실질적인 효과나 결과는 임기 이후에나 올 텐데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낡은 집에 계속 살 수도 없어요. 예. 서울은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예. 도시 정비 사업이다.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짧게 잡아가지고 공급은요 이렇게 짧게 테마를 그렇죠. 잡고 가져가야 된다. 예. 그럼 또 다음 비전 이제 청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청년 예산과 고령층의 예산을 비교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게 의미가 있어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고령층을 차별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청년층을 어떻게 공략할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건데 2030 같은 경우에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보니까 청년 예산으로 분류되는 예산은 275만 원. 그러니까 한 명당 예산을 따져봤을 때 275만 원. 고령층 같은 경우에 만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101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4배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청년층이 투표도 사실 잘 안 해요. 인구 자체도 지금 고령층보다 좀 적고 그다음에 실제 투표 파워 측면에서도 기성세대하고 격차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에서 2030 투표자는 682만 2천 명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60세 이상 938만 3천 명보다 256만 명 37.5% 넘게 적었는데 이게 유권자 격차는 11.4%포인트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가까이 격차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청년층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공략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층이 포기하지 않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당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예.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고령자에 더 이제 우선하는 것, 집중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표퓰리즘이죠. 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여론 데이터 분석에서 70대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그런 배경이에요. 아니 이런 이 현금성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미래 세대는 누굽니까? 우리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재 청년, 그다음에 민영 청년, 또 성현 청년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또 배추도사 청년, 배추 청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건 뭐냐면 항상 중요한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후보. 그다음에 정책, 복지. 그리고 뭐냐면 2030 세대가 투표를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공학적으로 일렉션 이 엔지니어링에서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21년 서울시 부산 보궐선거에서 분노지 앵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새가 무슨 새입니까, 여러분? 참새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앵그리버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투표소에 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장동익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청년들을 제대로 이제는 공천을 할 겁니다. 그들이 소외됐습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죠. 근데 그러면 청년들을 제대로 이번에 공천해야 됩니다. 파격적으로. 이정현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기준 필요 없어요. 정말 청년들에게 한번 도전해봐라. 나는 아예 당명 뭐 지방선거 이후로 바꾼다지만 나는 아예 당명을 청년정당으로 바꿔도 돼요. 청년들에게 다 공천의 기회를 주고 이들에게 정책을 딱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돈 좀 벌어보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두시 청년들 말고. 그렇거든요. 이들에게 정말 그런 기회를 주고 정책도 이들이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동권이 아니라 그걸 딱 주고 제시해주고 복지도 정말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뭔가 복지를 이 주택 복지 중요하잖아요. 결혼 복지 중요하잖아요. 육아 복지 중요하잖아요. 그걸 당신들이 이것을 획득할 수 있다. 움직여야. 그걸 분명히 제시해 준 거예요. 좌표를. 이거 완전 오늘 국민의힘 컨설팅 방송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다 용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보통 이제 최소 3억에서 한 이 5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막 그자에 좀 아니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딱 1분씩 해갖고 원포인트로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면 민생도 우리가 다뤄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민생.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또 컨설팅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민생. 요즘에 코스피가 6,000 넘고 6,300 넘고 막 난립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또 반면에 그중에 돈 벌었다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외국인이 13조어치 팔고 지금 짐 싸서 떠났습니다. 주식만 올랐지 민생 경제는 차갑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견 중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해서 지난해 12월 3.9% 감소했다. 그리고 건설, 석유화학 같은 내수 산업은 혹독한 칼바람을 맞고 있다. 석유화학 좋지 않아요. 뭐 울산, 여수 이쪽 지금 좋지 않아요. 여기다가 미국발 관세 정책 변동성까지 더해졌고 건설, 석유화학 지금 아주 좋지 않고 여기다가 또 1인에서 4인 영세 사업장에서는 7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올해 들어서 줄어드는 고용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거기도 그다음에 또 지난해 실질 소비 지출은 5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4가구 중 1가구는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이 많다. 이게 적자라는 거예요. 적자가 되면 이제 암담하죠. 이거 우리 민생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무슨 뭐 이게 정책을 다 쏟아내니까 이게 우리 이동재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보수가 이 이슈별로는 안경이다. 그 다음에 이 보수 정당이 정말 이기는 정당이 됐을 때에 이들을 지지했던 계층별, 직업별 누구냐면은 자영업청과 주부청이에요. 자부예요, 자부. 자부했단 말이에요. 그 자영업청과 주부청을 합하면 사실상 주변 가족들까지 우리 자영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40% 육박합니다. 40%의 지지를 얻어냈었던 것이 과거의 보수 정당인데 지금 자영업 주부청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됐냐? 10인 미만 자영업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10%로 해주겠다. 이걸 공약해야 돼요. 지금 어려워서 임대료도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부양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경제가 좋아서 되냐? 환율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영끌에서 지금 주식 시장이 다 올라타요. 비트코인 이제 값 내려가죠. 금값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주식 시장에 완전히 그냥 간식도 빼먹고 주식에다가 다 투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투자는 있는데 소비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골목 상권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점심 사 먹고 설렁탕 사 먹고 곰탕 사 먹어야 되는 그 돈은 주식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스탁 마켓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안 도는 거죠. 뭐. 짧게 말씀드리면서 외국인과 주식 시장은 기관 투자와 개미가 있는데 외국인은 나가고 있어. 외국인은 아무리 매트릭스와 펀더멘털을 봐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은 아닌 거야.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너무 몰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6년이든 2027년이든 어떤 변동성, 플렉시빌리티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는 막 뛰어들어. 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 분리 과세를 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들도 눈치 보고서 지금 뭐 골드만삭스도 뭐 7,500 간다, 노무라도 8,000 간다 그러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너무 지금 특정 종목에 몰빵이 돼 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외국 기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다 그 직전에 1년 전에는 다 오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폭삭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동재 앵커가 설명 잘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빠져나고 공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들은 계속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오름세가 아니라 곧버스가 아니라 인버스가 된다. 그럼 그 피해는 누가 입어요? 국민주고. 개인입니다. 개인.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30초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런 비전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저희는 주로 ARS 조사를 소장님과 다뤘죠. 면접 조사에서 그런데 야권 지지율이 하락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17% 이런 결과도 나왔어요. 조사를 신뢰하지 않아도 이제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가 있는데 보수층이 지금 답변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명분과 비전,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도사님이 보시기에 야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하신 말씀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짧게 요약을 하신다면 짧게 제가 2분 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빨리 선거 모드로 전환하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려 거란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거 전쟁. 강감찬이 현종하고 뭔가 다툼을 벌입니까? 아니에요. 강감찬은 오로지 거란을 막을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전하, 이 강감찬이 나가서 저 거란을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강대감이 가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선거 모드로 전환해야 돼요. 빨리 전환하라. 집안 싸움하다 날셉니다. 두 번째. 뭐냐면 딱
이 거란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필살기 무기인 철갑 기병 부대를 준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안경, 안보와 경제, 네. 그다음에 자부, 안경 자부입니다. 자영업청과 주부청, 자부입니다. 주부청이죠. 자부. 자영업청과 주부청이에요. 이걸 깨뚫고 뉴스 캐비넷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주말에 배종찬의 정치 폭격에서 이야기 중 여기에 답이 다 있어. 이것만 탁 요약해서 전군 앞으로 이러면은 저는 가능하다. 이걸 빨리 전환할 수 있느냐? 선거 모드로. 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그게 비전입니다. 네. 빨리 선거 모드로 가자. 자영업과 주부청 자주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